자,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신뢰하고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강의를 듣는 우리 수험생들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군무원에 합격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좋은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여기서 오늘 좋은 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리고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과 더불어서 타직렬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공부를 또 수능 공부하고 연계지어하는 경우 있는데 수능과 군무원 국어시험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해서 다른 직렬의 시험이나 수능이나 이런 것하고 차이를 좀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군무원 국어시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수강생이더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은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나는 군무원 시험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요 내용을 좀 들으면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이라고 이름을 좀 잡아보았어요. 좀 이름이 좀 빡빡하죠? 재미없어 보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최근에 군무원 국어시험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향도 한번 살펴보고 타직렬하고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0년에 드디어 이제 올해가 되는 거죠. 2020년에 군무원 국어시험을 포함해서 뭐 행정학, 행정법 이런 정도로 선호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었어요. 공개가 되어서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는 좀 복원을 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참고로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수강생들에게는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군무원 7급 국어 시험에 대해서도 다 부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 보고 발표도 제가 다 한 적이 있었죠. 공개적으로 나가는 부분 아무래도 9급이 일반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9급은 전부 다 복원 문제들이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10가지 정도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뭐 당연히 4대 단원이에요. 뭐 군무원 국어시험은 뭐니 해도 문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문법을 포함해서 어디 있어요? 어문규정, 어문규정이라고 하면은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띄어쓰기,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 어문 규정, 그리고 고전문법, 훈민정음이죠. 그 다음에 어법까지, 어법은 문장을 올바로 고치는 것. 여기까지를 큰 틀에서 전부 다 문법이라고 포함을 해요. 그래서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시 뭐 인터넷 카페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 뭐 질문도 해봐요. 뭐 군무원 국어시험은 뭐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어디서 중점적으로 출제되나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누구 강의를 들으면 되나요? 제 거 들으면 되겠죠. 농담이고. 그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법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팩트 사실이에요. 오늘 그 얘기도 해볼 것인데 문법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법의 범위를 분명히 알려주십시다. 문법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과 그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 어문규정과 고전문법, 문장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어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출제가 돼요? 최근에 복원이 된 문제, 복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까 확실히 출제가 된 거죠.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된 거로 바탕으로 했을 때 넷,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하나, 그리고 어법에서 이번에 둘 나왔거든요. 둘, 그치? 세 개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넷, 셋, 이번에 고전문법 안 나왔지만 여기서 어법이 3개 나왔어요. 생활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이 뒤에 화면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군무원 국어시험은 25문제입니다. 25문제인데 얘만 보더라도 지금 뭐예요? 8개, 그 다음에 11개 정도 따진다면은 전체 내용 중에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부분이죠. 근데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약간 빼올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인지 서문 같은 경우 나오는 건 이건 비문학이냐, 문법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에게는 올해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문법이 한 절반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7급도 예외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미쳤죠. 아마 여러분들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맞춤법 표준어 같은 경우. 맞춤법 표준어를 어문규정이라고 하는데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예전에는 맞춤법 표준어인 어문규정을 매우 많이 냈어요. 이게 2019년에 두드러졌고요. 제가 말로만 한마디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7급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문규정을 2019년에는 9급, 7급 많이 냈어요. 심지어 그냥 심하게 냈었어요. 이따가 몇 문제 살펴보자고요. 근데 어문규정이든 문법이든 전부 다 문법에 포함된다고 볼 때 자, 군무원 국어시험에는 문법이 많이 출제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계속 그래왔고 2021년도 그럴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발표를 하지만 강의 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수강생과 더불어서 우리 학원에 지금 보면은 수강생들 숫자와 더불어서 홍보되는 걸 본다면은 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보면은 내년에 이것 때문에 군무원 국어에서 문법의 양이 줄 수도 있다. 뭐 그러는 걸 내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제가 보통 수강생들한테는 내년도 문법에서 출제가 많이 될 것이니 문법 공부는 매우 치밀하게 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맞아요. 그 외에 있다가 뒤에 화면에 있겠지만은 비문학, 문학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선생님, 네. 그러면 타직열 시험은 어떻습니까? 타직열 시험에서도 문법이 출제가 꽤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절반 가까이 출제되는 거예요. 타직열 시험은 보통 20문제죠. 20문제예요. 타직열 시험에서는 이렇게 절반 가까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유독 절반 가까이를 문법에서 내고 심지어는 4분의 3, 3분의 1을 낸 적도 있고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이때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제3의 새로운 방향으로 낼 수도 있고 그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문법 공부는 철저히 해둬야 된다. 아주 깊이 있는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군무원 국어시험의 이런 데이터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외에 나머지는 문학, 비문학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자, 한자성어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은 구급지구에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군무원 국어시험과 일반 다른 직렬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진 않는다. 일반 시험에서는 보통 골고루 내요. 문법도 조금, 그 다음에 어문규정도 조금, 미문학, 문학 조금씩. 최근에 지금 다른 직렬시험은 복이나 지문을 많이 넣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많이 넣고 비문학에다가 추론 문제를 많이 넣는 게 일반적인 선이고 특히나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공무원 쪽에서 7급 시험은 이제 다른 시험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현재 올해 2020년까지만 보더라도 추론 문제, 비문학 문제를 많이 냈어요. 추론 비문학 문제를 많이 출제되고 그쪽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추세가 맞고 그다음에 뭐 타 직렬의 강사들도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데 군무원은 아직까지 비문학 이렇게 세게 출제되거나 많이 출제되거나 추론 문제를 직접적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문법 죽어라 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나머지 공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선생님 어차피 똑같은 공부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보면 보통 얘기할 때 군무원 국어시험만이라고 해서 군무원 국어시험만의 국어 공부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어차피 큰 부분에 있어서는 국어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럼 선생님 뭐 군무원 국어를 따로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경향과 방향을 알고 이쪽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고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매일 해줘야 돼요. 이쪽이 많이 출제해야 되니까 이쪽은 좀 철실하게 공부를 해두려다. 그리고 나머지도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공부를 하되 문법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문학도 지식형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암기해둬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더 시키는 거예요. 더 힘들게 시키는 거지만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수강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돼. 안 그러면은 사람들은 느슨해지고 까먹어요. 이런 게 군무원 국어시험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저의 그런 군무원을 가르치는 저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들 좋아해요. 특징 하나. 그리고 또 이거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뒤에 화면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자,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 공무원 시험은 20문제 선택지 4개. 선택지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걸 선택지라고 하고 자꾸 얘를 갖다가 복이라고 하던데 복이는 예고. 그치, 얘가 복이고 얘는 지문이고 좀 용어 정리는 똑바로 하자고. 이거 자꾸 이거 갖다 복이라 그래.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시험은 20문제 일반적으로 그리고 선택지는 4개인데 일부 직렬은 25개가 문제수가 되기도 하고 일부 직렬은 선택지가 5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무원 국어시험은 정확하죠.
25문제예요. 그리고 선택지는 4개고 주관식 없어요. 객관식으로만 존재하죠. 문제 출제 유형은 최근의 경향과 과거의 경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의 경향이 또 과거보다 더 옛날에 과거의 유형을 따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보기나 지문이 많이 들어가는 유형이 바로 일반직 공무원 시험이라면은 군무원 국어 시험은 단답형으로 보기도 없이 툭 던지거나 보기도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보기보다는 선택지에만 집중하면 되는 단답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게 군무원 국어 시험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걸 두고서 착각하는 게 확실히 이건 지금 타직열 시험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 자꾸 얘기하는데 수능은 보기나 지문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 수능 문제 쳐다보지 마라. 수능 문제 보지 마시고 수능 비문학 자꾸 공부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는 지금 모든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는 제가 그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전부 다 엄선해가지고 그 문제만 따로 편집해서 요거는 보자고 하면 수험생들이 매우 베리베리 좋아해요. 그런 것들은 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수능 문제는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선별은 여러분들이 못해요. 어쨌든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단답형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좋아? 간단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보기를 준 다음에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단답형 문제는 아냐 모르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부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군무원 국어시험 공부할 때 군무원 국어시험을 자꾸 갖다가 더럽다, 지엽적이다, 쓰레기 같다 말을 하는데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건 뒤에서 얘기합시다. 보기제 시험 문제가 지금 타직렬의 그런 추세와 마찬가지로 보기제 시험 문제가 좀 늘어나고 지문제 시험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중에서 80% 70%를 전부 다 보기나 지문제 시험 문제로 깔아버리는 것은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좀 올드하게 옛날 스타일로 보기나 지문이 없이 그냥 단답형으로 아냐 모르냐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4개 딱 준 다음에 찾아보시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출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공무원하고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고 수능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하니 수능 문제는 제가 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거 진짜 우리만의 비밀 팁을 공유하는 건데 수능 문제 내가 절대 풀지 말라고 해. 내가 주는 것, 내가 언급하는 거 아니면 풀지 말아라. 그리고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기출문제를 산 다음에 나의 지도와 나의 가르침 방식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라고 학습 방향을 설정해 주죠. 그리고 군무원 시험 문제가 작년 거부터 예전 거를 복원했지만 이거는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 아무리 복원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군무원 국어 시험 문제 복원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참고로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서는 제가 직접 복원해서 단독 출판사에서 낸 뭐가 된 거예요. 저만의 복원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단원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아까도 언급했던 거 4대 출제 단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타직렬도 마찬가지인데 이 4개의 출제 단원만큼은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정확하게 합격점을 받고자 한다면 이 4개 단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노란색은 단원명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가장 초짜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국어 시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일반적인 이야기선에서 말하면은 얘는 단원의 이름이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뭐 예를 들어서 품사 찾기, 문장 성분 찾기, 일반 이론 문법, 그다음에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얘가 바로 뭐예요? 어문 규정이고 여기 어문 규정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띄어쓰기,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도 포함하는 것이고 문장 보호 사용법이고 그다음에 어법은 문장이 올바른 사용이라서 여기까지가 확실한 공부 1순위. 참고로 타직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문법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문법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최근에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추세가 비문학 추론 문제를 많이 내는 것이 사실이고 문학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문제를 사실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는 건 사실인데 우리 군무원 시험은 그래도 중점은 여기다 둬야 된다는 거.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타직렬 시험보다 적게 한다거나 약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얘에다가 집중을 하지만 얘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직렬 시험 경찰은 국어가 필수가 아니지. 뭐 국회직이나 국가직이나 서울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보다도 약하게 하면 떨어집니다. 문제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어휘 중요합니다. 어휘.
어휘 중요해요. 어휘 우리는 고유어, 단위어, 고칭어, 지칭어, 특히나 한자어도 매우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준비 똑바로 해야 돼요. 어휘는 적으면 한 4문제씩 나와요. 한 3-4문제씩 나옵니다. 고유어 되게 어렵거든요. 고유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세워야 되고, 특히나 한자어. 자, 제가 팁 하나 방출할게요. 그냥 거기 내놓을게요. 팁 하나 공개할게요. 7급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자 공부가 필수예요. 필수. 7급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면서 한자 공부는 제낀다. 특히나 나는 직렬이 기술 직렬이기 때문에 커지, 낮으니 제낀다.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강의 끝나고 상담 학생 한 3-4명 했는데 그거 7급 준비하는데 한자어 해야 돼요? 라도 나오자마자 한자 공부해야 돼요? 말 나오자마자 바로 끊고 그거 안 하려면 7급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9급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급은 필수의 필수예요. 한자 공부 치밀하게 해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어문 규정 어휘는 뭐냐면은 어문 규정 문제를 내면서 어문 규정 속에 들어있는 어휘들을 갖다가 단어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미쳤지 문학 지문이 들어갔는데 문학 지문 안에다가 어휘 문제를 묻기도 해요. 뭐 일반적으로 내는 거니까. 어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휘는 자 다시 한번 고유어, 이번에 2020년에 나왔죠. 순화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단위어, 호칭어, 지칭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한자어는 무조건 1순위, 이런 식으로 어휘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죠. 한자 성어는 여기다 포함하지 않았지만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다직렬 시험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공부는 다직렬이나 국어 시험이니까 똑같은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군무원 시험만이 완전히 새롭게 독자적인 건 아니다. 수능 쪽하고 우리 공무원 쪽하고 특히나 군무원 쪽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직, 지방직, 국가직 시험 보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공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국어 시험만이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 공부는 남들이 하듯이 다직렬 준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공부하되 문법에다가 좀 더 집중감을 두고, 특히나 문학도 우리 군무원에서 좋아하는 문학 방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된다. 결국엔 이것도 뭐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이 화면은 여러분들 킵해 두세요.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군무원 국어, 그럼 선생님 믿고 군무원 국어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 보면서 혼자서 할 겁니다 라고 할 때 뭘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는 모를 때 제가 그 범위로 많이 관련된 지식입니다. 범위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범위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얘는 참고로 제가 만든 기출문제집인 군기잡기라는 교재집 있거든요. 군무원 기출문제집. 그 단원이기도 해요. 단원을 갖다가 16개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만 한번 보면은, 몇 문제만 제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많이 보지 못하는데 몇 문제만 보면은 전부 다 위에 상단에 있죠. 2019년 상반기 9급 기출. 이거는 복원이에요. 2020년부터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지만 여기서부터는 복원이지만 솔직히 2019년 복원 문제는 거의 정확해요. 말의 차이를 좀 있을 뿐이지 문제 유형이나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정확하게 공개가 됐어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뭐 시험 끝난 다음에 댓글이 확 수백 개씩 달리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복원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하나 먼저 언급해두고 넘어가는 것은 군무원 국어시험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제들을 제가 여기다가 몇 개를 참고해 놓았어요. 하지만은 확대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일부 거기 그 시험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만 물어봤던 특이한 문제 한두 개만 문제를 올려놓고 군무원 시험은 이래. 그래서 매우 더럽고 매우 이상해. 내 강의를 다 들어야 돼. 이건 확대의 오류예요. 25문제 중에서 그런 게 두세 개 몇 개가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적인 국어시험하고 동일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단지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이 문학에서 많이 내고 문법에서 많이 내고 이런 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걸 듣고서 그것만 빠져들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국어 공부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집중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을 내요. 비문학을 내다가 갑자기 합성어 구성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문법을 툭 던지는 것들은 타직렬 시험에 옛날 문제 막 다 뒤집어 까가지고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군무원 국어시험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비문학을 내다가 밑줄을 긋은 다음에 선택지에서 문법으로 간다든가, 심지어는 문학을 하다가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어문 규정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내요.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항상 집중하면서 문학이면 문학적인 사고를 하다가 문제가 갑자기 어문 규정으로 바뀌었으면 그쪽의 사고로 바뀌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답은 1번이니까 넘어가고 문제 풀자는 게 오늘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법을, 이것도 특징이 뭐예요? 사이시옷 표기죠.
그치? 또는 사이시옷 표기이면서 또 뭐가 된 거야? 위아래 우수로 가는 것이냐 위로 가는 것이냐 위수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의 맞춤법을 놓고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집중적으로. 참고로 여기 보면 어때? 얘도 근사값이라고 해서 합성어 구성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시옷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 국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엑기스만 들으세요. 이렇게 2019년 상반기, 참고로 작년에는 시험이 2번 있었어요. 추가 채용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합성어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이시옷 표기와도 관련이 있고 얘도 합성어 구성 방식이면서 사이시옷 표기 방식과도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집중적인 개념을 한 문제에다가 쫙 내기도 하고 그걸 그 다음에 또 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보건 문제 제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7급에도 동일하게 사용해요.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9급과 7급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뭔가 하나 갖다가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들은 어때요? 이렇게 그냥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하면은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 서로 다른 데서 내요. 예를 들어서 1번은 뭐가 된 거야? 뭐 섭섭지 치냐, 지냐, 치냐, 도록이냐, 토록이냐, 물오냐, 의로냐 이런 식으로 낸 다음에 사이시옷 표기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내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군무원은 골고루 내는 것도 있고 많이 내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만을 갖다가 파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는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맞춤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문법을 진짜 하나하나 이잡듯이 파야 되는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비문학이었거든요. 비문학인데 갑자기 밑줄 4개 근 다음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들어갔죠. 이 로마자 표기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답은 1번이었고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어? 7급은 자, 이 내용 지금까지 끊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군무원을 9급 준비할 것인가 7급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7급은 무조건 과목 수가 하나 늘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 늘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그리고 7급마다 이렇게 컷 기준이 다른 것도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국어만 놓고 보면은 7급이 절대로 9급보다 어렵지 않고요. 9급에서 올해 낸 문제가 7급에 공유돼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9급보다 7급이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9급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7급이 오히려 쉽다고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9급, 7급 통합해서 강의합니다. 하지만은 7급 준비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한자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돼요. 깊이 있게 돼 있어야 돼요. 한자와 한자어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 문제가 생각보다 힘들게 내기도 하고 많이 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 3문제 정도? 붙으면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건 또 뭐예요? 교과서 문제예요. 상반기 7급 기출이죠? 교과서 문제예요. 이렇게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그냥 고등학교 한 1, 2학년 교과서, 중등 교과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툭 던져내기도 해요. 지문 없었어요. 교과서 정리해야 돼요.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에서는 항상 봄이 되면 꽃피는 봄이 되면 교과서 정리합니다. 헌법작문, 뭐 언어와 매체 이런 거 교과서 정리해요. 그리고 고유어 이렇게 냅니다. 이거 추가 채용이지만 확실히 보건 낸 거예요. 어렵죠. 새서덩이, 소래기 알아요? 윤똑똑이 알아요? 장북군이나 어디서 들어봤겠지만은 새서덩이, 소래기, 윤똑똑이, 장북군 알아요? 하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선생들은 쉽죠? 왜냐하면 어문규정에 들어있는 말들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문학을 지식형 문제 다 했어요 이제. 문학 지식형 문제 들어가요. 문학 지식형 문제. 지문 없이 아냐 모르냐. 우린 이미 다 공부했었던 거죠. 이런 걸 두고서 군무원 국어시험 되게 더럽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이미 타직리얼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그냥 말만 바꾼 겁니다. 우리 이론서 책에도 다 3권에 들어있는 거, 2권에 들어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걸 두고서 맨날 더럽다, 군무원 시험 지엽적이다, 떨어지는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해요. 합격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종략 잠잠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상반기 9급 이거 공개된 문제죠. 상당히 어려웠던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고력을 어느 정도 동반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학습량은 당연히 필요해요. 왜? 타직렬은 과목 수가 많잖아. 근데 군무원 시험은 3과목이죠. 그중에 국어만 공통 과목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게 세상에 있는 이치라고 봐요. 명성을 얻었으면 그만큼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과목이 3과목인 만큼 엄청나게 국어에 대한 많은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고서 3과목이냐 한번 들이대야지 했다가 큰일 납니다. 어문규정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문법 하나씩 한 땀 한 땀 파야 돼요.
문법, 비문학도 문법, 문학, 비문학이 많이 출제된다. 9급과 7급 모두 공부하는 거니까는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9급 문제, 7급 문제 모두 풀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군무원 기출문제. 예측할 수 없고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 보셨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학원이라는 것은 여기 관계자와 저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험생과 그 다음에 뭐 있어? 저하고 셋이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단기 합격이 가능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이런 정보조차 없으면 큰일 나겠죠. 지금 대략적으로 20분 정도 되는 강의 시간이었는데 이 강의를 한번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군무원 시험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큰 도움과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쓰셨습니다.